나는 솔로 14기 95화 2부. 안녕하세요. 95화 2부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디차. 2부 한 줄평 나갑니다. 실속 없는 떡상, 상철과 영숙입니다. 자, 14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영상에서 언급하면서 예측했었죠? 분명 중후반 되면 영숙과 상철은 떡상할 거라고. 자, 이제 이 두 사람의 본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먼저 첫 선택에서 상철을 원픽으로 뽑은 영숙, 상철 주위를 맴돌며 대화의 물꼬리를 트기 위해서 몸을 이리저리 베베꼬고 삐죽삐죽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영숙 모습. 41살이어도 나름 귀염귀염한 부분이 있네요. 그쵸? 제가 14기 시작할 때부터 영숙에게 지어준 애칭이 바로 얼음공주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이미 설명드린 얼음공주과들의 공통된 특징 그중 하나인 높은 자기애와 자존감. 그렇기 때문에 영숙은 누군가에게 먼저 대시하거나 고백하는 건 살면서 흔치 않은 일인 겁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어색하게 느껴짐은 물론이고 많은 고민과 망설임 후 큰 용기 내어 상철에게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상철 옆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는데도 눈치 못 채고 있는 상철. 여러분, 상철이 곰 같은 인물일까요? 노노, 네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앞선 남자들의 첫 선택에서 보여준 경수의 빌런짓. 상철이 가장 먼저 눈치를 깠었고요. 그리고 많은 남성 출연자들이 고민이 있을 때도 상철과 많이 공유합니다. 상철은 외모는 곰처럼 둔하게 생겼지만 상대를 파악하고 어떤 상황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매서운 눈과 빠른 두뇌 회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철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상철은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영업직 직원입니다. 영업하는 사람들 보면 3개월만 일해도 사람들 옷차림과 얼굴 표정, 그리고 제스처만 봐도 사람들 속마음을 읽으려는 행위가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직업병입니다. 근데 상철은 영업직 11년 차예요. 어디 눈이 사시가 아닌 이상 바로 옆에서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몸을 비틀고 한참을 똥트림하고 있는 영숙을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능구렁이 같은 상철은 속으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누나, 제발. 왜 제 옆에서 이러는 거예요? 제발 나 좀 살려줘요. 누난 그냥 누나야. 누난 그냥 누나야. 자, 어째어째 영숙, 상철을 부르네 둘이서 나란히 앉아서 대화합니다. 자리도 많고 많은데 왜 한 침대에서 둘이 나란히 붙어서 그러는 걸까요? 누나 마음 설레게 상철 요놈 아주 그냥 누나들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자, 영숙의 험난한 고백 원정기 시작합니다. 영숙 먼저 상철에게 이유는 모르지만 말 걸기가 너무 어렵다 라고 합니다. 마치 학창시절 수줍은 여고생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 말 한마디 제대로 못 꺼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죠. 자, 여기서 또 다른 얼음 공주과들의 특징. 일단 자기 남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한눈을 거의 팔지 않고 현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다. 즉, 그 마음을 얻기까지가 힘들지 한 번 얻으면 누구보다도 지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얼음 공주과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에 대한 자존감이 높다고. 그 말은 본인이 선택한 남자는 일단 최고라는 자부심이 본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눈 판다는 건 본인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이 남자가 최고라는 거죠. 멋지지 않나요? 얼음 공주과들? 영숙의 얼굴 표정은 덤덤해 보이지만 여러분, 얼음 공주과들은 얼굴 표정으로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포커 페이스들이 많아요. 좋아도 좋은 척 안 하고 싫어도 싫은 척 안 하는 자기 감정 조절과 절제에 능통하다 이런 이야기죠. 영숙에게는 지금 분명 어렵게 용기 내어 고백하는 시간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상철의 장점 중 하나인 상대방과 대화 중 상대방이 민망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연애 은둔 고수들만 쓴다는 그 무덤덤하고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듯한 시크한 표정 날리기 스킬 시전 덕분에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상철은 영숙에게 어떤 점이 나에게 호감을 느꼈냐 라고 묻죠. 영숙은 아직 이야기 안 해봤으니 외모다 라고 솔직담백하게 답합니다. 자, 상철의 전반적인 얼굴 표정을 잘 살펴보면요. 공통된 표정은 바로 동갑 또는 누나들과 이야기할 때만 나오는 특유의 무덤덤한 표정인데요. 이건 옥순에게 고백할 때 약간 상기된 표정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무덤덤한 표정에 누나들의 마음은 더 흔들렸을지도 모르고요. 나이 때문에 자신감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약 같은 무심한 표정. 상철요놈 아주 그냥 누나들을 홀리고 있죠? 자, 이번에는 상철이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나이가 많은 분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
그러자 영숙 표정에서 많이 실망한 것 같죠? 자, 상철은 기본적으로 누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면서 쉴드 치고 있는 게 느껴지죠? 스스로 쉽게 잘 빠지지 않고 시간이 필요하다. 자,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옥순에게 하는 행동 봅시다, 여러분. 그쵸? 말의 앞뒤가 맞아야죠. 근데요, 설령 그게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상철에게 뭐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상철이란 인물에 대해서 잠시 들여다볼까요? 상철은 자기소개 이후 줄곧 한결같이 이야기해왔었던 게 여자 출연자 나이에 대한 본인의 엄격한 잣대에 대해서 계속 언급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선택의 폭이 좁았고요. 그나마 동갑인 영자와 유일한 연하인 옥순밖에 선택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소개 후 본격적으로 플랜에 맞게 움직이려고 했었다고 하죠. 근데 막상 여자 출연자들 나이 까고 보니 선택지가 많지 않다라는 걸 알고는 가장 실망 많이 했을 테고, 속된 말로 속으로는 제작진에게 쌍욕 엄청 했었겠죠? 큰맘 먹고 TV에 얼굴 내밀고 나왔는데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기수 중에서 내가 출연한 기수의 여자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이 대부분 40 이상인 누나들밖에 없는 기수다. 뭐 그냥 폭망이죠, 폭망. 본인 스스로 나솔의 최대 피해자라고 생각해 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나이 이야기로 화제가 넘어간 뒤로부터 영숙은 약간 자신감이 많이 없어 보이는 듯하죠. 그러고는 작은 희망이 보이는 이 상황이 희망 고문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그 후 이어진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우며 일단 직진한다고 하죠. 개인적으로는 영숙은 현재 41살인데 여기서 40 중반으로 넘어가면 이제 선택지가 더 좁아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늦어도 43살 이전으로는 쇼부를 봐야 합니다. 45살 이상부터는 이제 남자 나이도 50대까지도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50대는 사람들도 한 번씩 만나보라는 말 나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45 이상으로만 된 특집 한번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분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20대, 30대처럼 보이는 40 후반 기대되지 않나요? 자, 다시 돌아가서 영숙이 제자리 오자마자 영호가 영숙과 1대1 대화 신청합니다. 자, 우리의 영호, 오늘은 뭘로 웃겨줄까 벌써부터 기대되기 시작합니다. 데디차. 먼저 영호가 자리에 앉아 어렵사리 한마디 던져봅니다. 사실은 영숙님이 첫인상 때 원픽이었다. 영숙,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뭐 원픽이에요? 써두겠죠. 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영호는 이 정도로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었어요. 영호 말이 사실인데도 안 믿죠? 안 믿어요, 여러분. 누굴 탓하겠어요? 본인이 자초한 건데. 자, 이제 영숙의 쇼타임이 찾아옵니다. 영숙, 상철과의 대화에서 너덜너덜해진 자존감, 영호로부터 충전되기 시작합니다. 영호 진심을 담아 처음 영숙님 가까이서 봤을 때 되게 예뻤다. 출연자들 중 제일 예뻤다. 너무 예뻐서 부담됐다. 나랑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다. 영숙님이 어려워 보였고 예뻐서 부담스러워. 계속 내 마음속에서 지우려고 했다. 근데 지워도 계속 자국이 남아있다. 자, 이런 말 하는 영호 모습 왠지 짠하면서도 순수해 보였어요. 일부 시청자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두들겨 맞고 이제 영숙한테까지 와서 들이대고 있다고. 근데 보통 저 정도급의 멘트는 남자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첫사랑급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남성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당신은 딴 세상 사람 같다, 이 멘트는요 진짜 남자가 처음 여자를 사랑한 그 순간에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벅찬 감정, 그리고 그때의 행복과 기쁨을 나타내는 최상급 멘트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고백할 때 영호의 진심 어린 눈빛과 표정 모두 완벽한 하모니를 이뤘기 때문에 저 멘트들이 더 와닿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 들은 영수, 연신 본인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겸손해하면서도 입술 사이로 삐쳐나오는 흐뭇한 웃음 감출 수는 없죠. 영수, 상철에게서 이런 자신감 회복되고 있죠. 물론 영호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영숙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힘들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생각하는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지나친 음주는 향후 결혼 생활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쉽게 이미지 회복이 안 됩니다. 거기다 얼음 공주인 영숙,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어른 심장을 녹인다라는 건 현재 영호가 가진 역량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영호 할애비가 와도 이건 힘듭니다, 여러분. 암튼 짧았지만 강렬한 영호의 고백, 되든 안 되든 아주 나이스했습니다. 자, 영호 오늘 밤부터 제발 술은 좀 자제하고, 그리고 잘 때 코는 어떻게든 빨래 집게로 집든지 무슨 수를 좀 써야겠죠. 이제부터 영호는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미지 세탁 들어가고 상의 벗고 눈밭에 아주 그냥 막 구르든지 이것저것 안 가리고 해야 합니다.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영호는. 자, 영숙 돌아오자 광수가 영숙에게 뜬금 어필해 봅니다. 영숙 줄상 치고 있죠, 지금? 광수,
장난삼아 툭 던지듯 한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을진 모르겠지만 표현 방식이 일단 너무 가볍고 좀 날티나죠? 그러니 영숙 그냥 가볍게 넘겨버리죠? 그리고 광수한테는 미안한데 영숙한테 광수는 탈락입니다. 영숙은 광수 같은 외모 안 좋아해요. 제가 어른 공주들이 좋아하는 상을 좀 아는데요. 기본적으로 남자들 얼굴에 귀염상은 탑재해야 돼요. 광수는 귀염상은 없고 그냥 웃긴 상입니다. 그러자 광수 용기 내서 1대1 대화 신청합니다. 본인이 왜 영숙이 아닌 옥순을 1순위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옥순님이 남자들 사이 인기가 많다. 그래서 나도 궁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숙은요, 이런 대답 졸라 싫어합니다.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마. 남자가 말이야, 줏대도 없고 이리저리 군중 심리에 휘둘려 다니고 어른 공주가들은 줏대 없는 남자 딱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광수는 영숙에게 내일 나 영표 밖에 두지 말고 선택해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광수에게 조언 좀 하면요. 이럴 때일수록 광수의 주특기인 유머스러움과 쾌활함을 내세워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이끌고 상대가 나로 하여금 마음의 벽을 치지 않게끔 입을 털어줘야 하는데 광수 지금 보면 많이 쫓기고 있다는 생각 들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들 짝찾아 고백하고 마음 확인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눈에 띄지 않는 남자 3인방 광수, 영식, 영호 제가 지칭하기를 겉절이 3인방으로 지칭합니다. 이번 회에서 특히 방송 분량이 많이 없죠? 이럴 때일수록 가장 나다운 게 가장 빠른 길일지도 모릅니다. 무턱대고 영숙에게 그런 말 던지면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러니 영숙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어쨌든 지금 영숙의 인기는 계속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옥순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요. 옥순의 오늘의 모습이 혹시 영숙의 내일의 모습이 아닌지 살짝 염려도 되지만요. 자, 다음 영수와 상철의 대화로 넘어가 봅니다. 여기서 영수는 상철에게 현재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지금은 단지 2일 차이고 나의 선택의 의미는 알아가는 단계에서 관심의 표현 정도이지 부담스럽게 누군가를 정해서 진지한 만남의 의미는 아닌데 분위기가 자꾸 이상하게 흘러간다. 그러자 상철은 서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영수에게 합니다. 상철의 진짜 속마음은 이겁니다, 여러분. 너도 경수처럼 될래? 그냥 방에서 징징 따지 말고 정확한 노선을 정해서 밀고 나가라. 이런 이야기죠. 사실 상철도 현재 원픽이 옥순으로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수의 고민은 상철에게는 완전 고급 정보죠. 그렇죠? 자, 이 시점에서 상철의 인물 역학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상철은요. 이래저래 안 얽혀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과의 접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고 즉 애정 관계에 있어서는 모르는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현재 후반전에 전개될 상철의 원픽인 옥순에게 작업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환경이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현재 남자들 방에서 서로의 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영수 딱 봐도 인기가 제일 많아 보입니다. 근데 영숙의 원픽인 상철은 옥순을 바라보고 있으니 실은 영숙의 떡상은 반쪽짜리 떡상일 뿐입니다. 겉절이 3인방에 영숙에 대한 호감과 관심은 영숙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모두 쭉정이라는 겁니다. 알맹이는 어디 가고 없고 영양가 없는 쭉정이들만 꼬이고 있으니 이건 뭐 그냥 실속 없는 떡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여자들 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자들 방에서는 단연 상철의 이야기가 그 중심에 있죠. 영숙, 옥순, 영자, 그리고 순자까지 모두 상철과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듯 상철에게 제일 중요한 나이, 모두들 상철보다 나이 많은 누나들인 거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남자들이 선택하는 날 여자 출연자들이 상철 지나갈 때 상철 어디가? 라고 불렀을 때 상철은 네 누나 라고 응답했던 이 멘트 기억하시죠? 이 부분이 바로 현재 상철의 나는 솔로를 대하는 그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상철에게 본질적으로 누나는 이성의 존재가 아닌 본인의 친누나와도 같은 그런 의미의 누나라는 거죠. 남자에게 이성적인 매력과 끌림이 없는 상대의 여성 출연자분들, 이건 최종 선택의 관문에 있어서 치명적 결함과도 같은 요소입니다. 그쵸? 자, 95화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